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자, 우리 이제 111쪽 111입니다. 양가로 3번에, 자, 우리 옹벽에 대한 건데, 자, 여기 그 표시, 기출 표시 같이요. 요때 중점적으로 이렇게 옹벽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옹벽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 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건 이제 옹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이 제가 봤을 때 좀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자, 되어 있어요. 어떻든, 자, 옹벽이 뭐예요? 그럼, 자, 여기 기본서에 있는 것 같이 집안의 고조차라는 거예요. 자, 집안이. 자, 우리 집안이, 그죠? 우리 뭐가 있습니까? 평평하게 돼 있는 데도 있지만은 이런 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고조차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는 이렇게 낮고 여기는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안의 고조차로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얘 어떻게 되면 뭐 우리 그냥 뻔한 거죠. 그죠? 흙에 붕괴 또는 토사가 유출되고 뭐 이래서 자, 어떻든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자,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옹벽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자, 우리 써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집안에 고조차가 있는 경우 흙의 붕괴나 토사의 유찰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벽, 이걸 갖다가 옹벽이라고 하고요. 토합에 수평력에 의한 전도, 슬라이딩, 치마. 자, 요 말.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옹벽해서 자, 우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는 거. 자, 이것도 입체적으로 하면 좀 이렇게 그릴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게, 자, 우리 뭐냐 하면 옹벽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의 그 품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뭐에 안전해야 되냐 그랬을 때, 자, 여기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 토합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토합인데도 수평이죠. 수평 토합을 일반적으로 받는 거죠. 자, 얘 수평 토합에 의해서 얘가 약하면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전도라 그래요. 전도, 그러면서 영어로도 오버터닝.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고요. 또 이런 수평 토합에 의해서 넘어가지는 않지만 밀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일로 이렇게 밀려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 활동이라 그럽니다. 활동. 좀 그러냐? 영어로 슬라이딩.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저 구조물이니까 만약에 밑에 집안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라앉는다라는 거죠. 가라앉는 걸 뭐라 그래요? 치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자, 옹벽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 활동, 치마. 영어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오버터닝, 슬라이딩, 치마에 이런 거에 어떻게 된다? 안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 말이 자, 두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전도, 슬라이딩, 치마에 견디도록 설치된 흙막이 구조물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2번에 보면 옹벽의 종류에서 지금 이 옹벽의 종류, 자, 중력식, 캔틸레버식, 부축벽식이라고 써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은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그린 게 얘가 뭐예요? 중력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 많이 안 받는데 하는 게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캔틸레버. 자, 캔틸레버 하면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냥 여기 옆에서 그냥 그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흙이고요. 여기 밑에는 여기가 흙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이 얘가 지지해서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내민보, 외팔보, 또 다른 말로 영어로는 캔틸레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저 써 있는 게, 그래서, 자, 우리 돼 있고요. 그러면서 역T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면서도, 야, 우리 한 장 다시 전에 111쪽에 보면은요, 기역의 중력식 옹벽이 있고요. 니은에 보면 얘를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걸 갖다 캔틸레버식 옹벽이라고 하는데, T형이 있고 L형이 있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요 모양입니다. 자, 요게 뭡니까? 요게 T자잖아요. T자니까 T형이고요. 요게 없는 게 이렇게 되면 뭡니까? L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튼튼해요? 당연히 T형이 더 튼튼하죠. 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니은에 보면은
캔틸레버식 옹벽에서 T형 옹벽, L형 옹벽에서 단면이 T형, L형으로 된 옹벽으로 해서 전면벽, 이게 얘가 전면벽입니다. 자, 이 용어 말,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쪽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야? 앞구판, 뒷구판. 요쪽을 뭐라 그럽니까? 앞구판. 요걸 뭐라 그런다? 뒷구판. 요거를 뭐라 그런다? 전면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부축벽, 부벽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벽식 또는 부축벽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얘도 그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더 튼튼하게 더 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주는 거, 이걸 갖다가 부벽식 또는 부축벽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이제 넘겨서 보면은요. 자, 그림이 이제 다 됐죠. 이제 그림 보니까, 중력식, 얘는 역T형, 그냥 T형 이렇게도 얘기하고 역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 역T형에 보면은 자, 전면벽이라고 써 있고요. 앞에가 앞구판, 뒤에가 뒷구판.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2쪽에 맨 위에 보면 구조 제한에 있는데요. 자, 일단 오타. 기역에 보면은, 기역의 맨 끝에 보면 캔틸레버. 버자가 틀렸죠? 버자가, 자, 우리 뭐 비식이라 그러는데 요거 고쳐주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구조 제한에, 자, 이것도요. 그러니까 다 이거 하는 게 이렇게 하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참고. 어느 거 하는 게, 옹벽에서 자, 이 용어 뭡니까? 얘가 뭡니까? 그죠? 중력식. 자, 얘가 캔틸레버식. 얘가 부축벽식이라는 용어하고요. 요 말 전도 활동 치마. 요 얘기를 아는 게 좋습니다. 여기 구조 제한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또 나왔죠. 그래서 또 났잖아요, 제가요. 전도, 옹벽의 안전 조건. 자, 기역의 전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요것도요. 옹벽 저면과 집안 사이에 전단키를 설치해서 활동, 슬라이딩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한다. 무슨 얘기? 이 얘기입니다. 자, 니은 지문 다 알아야 됩니다. 얘가 뭡니까? 이 토합에 의해서 얘가 밀려간다라는 거예요. 밀려가는 걸 활동 슬라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 그냥 요 밑에다가 땅 속에다 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지금 여기 지금 써 있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단키. 자, 얘를 갖다 뭐라 그런다? 아이고, 뭐야. 전단키. 전단 시어잖아요. 그러니까 시어키. 자, 요렇게 씁니다. 자, 또 얘를 갖다가 우리 활동 방지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활동 방지한다. 자,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 알아야 됩니다. 전단키는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방지하기 위해서요? 전도가 아니고 치마가 아니고 뭐를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활동 방지벽.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니은 되어 있고요. 디귿도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옹벽의 안전 조건 또 넣어놨죠? 그래서 전도, 슬라이딩, 치마,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요 세 개가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기본서에다가 눌라 그랬는데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지문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제가 써왔는데 요 지문 하나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평 저항력은 수평력의 1.5배. 자, 요런 지문.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항 모멘트는 저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도 모멘트의 2배 이상. 전도 모멘트의 2배 이상. 자, 요 말이 몇 년 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 지문이요. 이걸 내가 눈다 그랬는데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야죠. 자, 그러니까 요 말입니다. 수평 저항력의 저항력은 수평력. 자, 얘가 지금 뭡니까? 얘 이 수평으로 이거 봤잖아요. 이거의 1.5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평력이니까 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수평력의 1.5배 튼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수치. 자, 그 다음에 저항 모멘트, 전도.
저항 모멘트는 전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를 버팅기기 위해서 2배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모멘트의 2배 이상. 그죠? 얘가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넘어가니까 2배 이상. 자, 얘가 여기다가도 그 얘기를 저 말을 하면은 얘는 2배 이상 튼튼하게 해야 되고 얘는 1.5배 이상.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문에 수평 저항력은 수평력의 2배, 저항 모멘트는 전도 모멘트의 1.5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자 우리 옹벽에 대한 거 여기 써 있는 거, 자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음새, 자 줄눈, 영어로 조인트. 자, 이거 어디서 다른 데서도 많이 한단 말이죠. 했는데 그래서 자 우리 그냥 요것도 그냥 읽으면서 이제 최근에는 좀 뜸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은요, 신축, 이음을 뭐라 그랬어요? 조인트 또는 줄눈이라 그래서 신축, 익스펜션 조인트. 영어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자, 신축이니까, 자, 신축이 뭐야?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 밑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수축, 팽창에 따른 변이를 흡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신축이음입니다. 자, 그냥 여기 쓰면, 자, 이런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통으로, 그냥 이걸 이렇게 통으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신축에 의해서 균열이 간다라는 거예요. 균열이 가고 이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수축 팽창에 따른 변율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그림 그리면 이거의 대표 주자가 우리 다리입니다. 우리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 보면은, 그죠? 우리 보면 이게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흡수를 해주라는 거죠. 자, 요게 신축 이음이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신축 이음의 위치, 이것도 이게 이렇게 그림이 있지만 뭡니까? 이거 그러면 신축 이음은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첫 번째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부분이 그림의 이런 데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자 이런 게 쭉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조절 줄눈 또는 수축 줄눈, 컨트롤 조인트. 그래서 자 이거 집안이나 옥상 콘크리트 또는 우리 지하 주차장 바닥에 보면 이렇게 홈 파놨죠. 그게 뭐예요? 컨트롤. 표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표면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게 조절 줄눈이고요. 자, 3번 보면은 시공 줄눈 또는 시공 이음. 자, 이렇게 하면서 컨스트럭션 조이스. 자, 이거 우리 콘크리트에서 배웠습니다. 뭡니까? 뭡니까? 이어치기 얘기하는 거잖아. 이어치기를 자, 우리 뭡니까? 완샷에 치라 그랬어요. 완샷에 치라 그러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완샷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어치기는 어디서 하라고요? 전단력이 최소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다 이해했죠? 바닥이나 보는 어디에서 중앙의 수직으로, 기둥이나 벽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수평으로 저 바닥 보나 기초판에 거기에 수평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얘기 있죠. 자, 한 거에서 자 지금 여기에 그 시공 이음, 시공 줄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 4번에 보면 지연 줄눈, 영어로도 알아야 됩니다. 딜레이 조인트. 자, 요거에서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쭉 읽으면서 나와 있는데 아예 균열이나 수축에 의해서 균열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요 그림에서 보자고요. 요 그림에서 보면 아예 이렇게 띄워주는 걸 뭐라 그래서 신축이음이라 그랬는데 자, 지금 얘기한 딜레이 조인트, 지연 줄로는 자, 여기 닫혀야 되는데 균열이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빼놓고 여기만 먼저 친다라는 거예요. 공간을.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지연줄눈, 딜레이 조인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축 팽창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을 방지하는 줄눈의 한 종류로서 미경화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말 타설 시 타설면의 일정 부분은 자, 지금 요 2번입니다.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타설 후에 조기 건조 수축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분을 타설하기 위한
그러면서 자, 이 생기는 줄눈을 뭐라 그런다? 지연 줄눈이라고 한다. 영어로 뭐라고요? 딜레이 조인트. 딜레이 조인트는 시험 문제, 기사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얘 뭐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지연 줄눈. 자, 딜레이. 자, 요런 얘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한 장 넘겨서 보면은요. 아, 이게 자, 이제 요 줄눈에 대한 문제가 요때 나온 겁니다. 자, 13회, 엊그제 같은데 13회라는 거예요. 자, 요 문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줄눈에 대한 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1번 신축 줄눈은 콘크리트의 수축, 그저 신축이니까 수축 팽창에 따른 균열 발생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줄눈. 자, 얘 얘기했고요. 두 번째, 조절 줄눈은 균열이 일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다.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자, 우리 콘크리트 자, 지하실 바닥입니다. 바닥에 보면 자, 요렇게 파놨단 말이죠. 얘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걸 뭐라 그런다? 조절 줄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 지문 보면은요, 균열을 일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도록 유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우리 콘크리트 있으면 여기 어떻든 균열이 갑니다. 자, 균열이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파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어져서 가잖아요. 그죠? 자, 균열이 우리 그런 거 이런 데 보면 그저 벽 이런 거 계속 가잖아요. 한번 균열이 생기면은. 근데 여기 이렇게 파놨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못 가고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야. 이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뭐가요? 조절 줄눈이. 자, 그래서 균열을 일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균열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요 예상되는데 이렇게 파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냥 우리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얘기한 대로 조절 줄눈은 뭐야? 표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파주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 표현도 좋죠.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표현도 좋고요. 자, 3번 딜레이 조인트에서 지연 줄눈은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지금 여기 했죠.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초기 수축 균열을 진행시킨 다음 최종 타설할 때 발생하는 줄눈. 자, 지금 얘기했죠? 지금 1번, 여기 균열이라는 거에서 1번 먼저 치고 나중에 치니까 여기 생기는,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 뭡니까? 지연 줄눈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지문 보고 공부하는 겁니다. 슬라이딩. 자, 요것도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서에 안 넣었지만 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슬라이딩 조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고서 슬라이딩 조인트는 슬라이딩은 말 그대로 여기서도 얘기해요. 슬라이딩 활동 이런 것도 여기 있네요. 슬라이딩은 뭐라 그랬습니까? 슬래브나 보가 단순 지지되어 있을 때. 자, 얘가 슬래브입니다. 슬라브고,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얘가 이렇게 여기에 보가 이렇게 그저 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데라는 거야? 자, 얘하고 얘가 단순 지지라니까 그냥 이렇게 얹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슬래브나 보가 단순 지지되어 있을 때, 슬래브나 보가요. 다 별도로 있을 때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 미끄러지도록.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단순히 돼. 자, 됐죠? 자, 설명이 이런 거를 슬라이딩 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콜드 조인트는 기온이 낮을 때 동결융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야. 콜드 조인트가 뭡니까? 이어치기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시공불량 이음부입니다. 콜드 조인트,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걸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슬라이딩 조인트 봤고요. 슬립 조인트도 하나 보자고요. 슬립 조인트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안 나왔지만은 지금 이제 심화 과정이라 보는 건데, 철근 슬래브와, 자, 얘는 철근 슬래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철근 슬래브와, 자, 조적 벽체 상부, 조적 벽체 상부에 설치하는 줄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하나 저 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지문 슬라이딩은 자, 슬라이딩 미끄러지도록 지금 해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한 게 슬라이딩 조인트고요. 슬립 조인트는 철근 슬래브. 자, 슬래브가 있습니다. 철근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자, 우리 조족식이니까 자, 여기에 바닥이고요. 자, 여기에 뭡니까? 벽돌로 해서 쌓아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철근 슬래브와 조적 벽체 사이 상부에 설치하는, 자, 여기에 설치하는, 자, 요런 겁니다.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슬립 조인트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이거보다 또 조인트도 많아요. 깊게 들어가면. 그죠? 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면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구조설계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깊은 내용이에요. 이런 건 이제 우리 기사나 기술사 이런 분들이 건축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건데요. 근데 옛날에도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책에서 없애진 않습니다. 근데 강의는 안 해요. 이런 게 있다. 그냥 여기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안 집어도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넘어가는 거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그죠? 전번 주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철근 콘크리트 그죠? 무지하게 길게 자, 그래서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우리 이제 다 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특히 콘크리트 공사에서요. 콘크리트 공사에서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중성화, 측압, 클리프, 그다음에 뭡니까? 피나는 거, 블리딩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자,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W 퍼시 물 시멘트비 또는 물 결합제비 얘 얘기하고요. 이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온도하고 뭡니까? 습도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야, 이거 길게 가자, 그냥. 크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자, 우리 뭡니까? 물, 시멘트, 비에서, 자, 이런 얘기. 강도. 우리 많이 한 거. 균열.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공연도. 요거만 먼저 보자. 그죠? 이런 얘기 우리 그죠? 콘크리트에서 신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요 얘를 자, 이렇게 물 시멘트 비가 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강도 이런 얘기 다시 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열도요. 그죠? 물 많으면 균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집니다. 자, 이런 얘기. 물 많으면 시공연도 좋아진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 또 신나게 했습니다. 물 많이 들어가면 좋아지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뭐? 시공연도. 자, 됐습니다. 시공연도를 영어로 뭐라고요? 워커빌리티. 자, 요런 얘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는 게, 자, 블리딩. 블리딩이 뭐예요 또? 블리딩 또, 이거 다 잊어버렸죠? 피나는 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굳지 않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물이나 미세한 물질이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블리딩 다음에 레이턴스 나오는 거죠. 자, 요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있습니까? 클리프. 클리프는 뭐예요? 자, 우리 연세가 들면은 다 구부러진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처지는 거라. 장기 처짐 현상.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거 배웠습니까? 우리 콘크리트에서 중성화. 자, 요것도 우리 다 나이가 들면 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중성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철근이 부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측압. 측압이 뭐예요? 거푸집을 댔을 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거기서 거푸집이 받는 힘. 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는 겁니다. 자, 물만 가지고. 자, 우리 뭐 물 온도 이게 어디든지 나오는데 그걸 요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 물 많으면은 블리딩. 맞죠? 피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프도 많아져요. 물 많이 들어가면 중성화도 그죠? 많아져요. 물 많아지니까 측압도 맞아요? 물이 많으면은 물이 많으면은 무슨 비빔이에요? 지금 까딱까딱하니까 내가 무슨 비빔이에요? 묽은 비빔이니까 물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압이 다 커진다. 중성화도 오고요. 자, 이거에 비해서 자, 우리 온도 자, 높으면 습도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강도는요. 온도가 높다는 건 건조 수치, 물이 건조됩니다. 그죠? 증발을 해버리니까 뽀송뽀송하니까 자, 강도 커집니다. 그죠? 습도가 좀 축축하잖아요. 그냥 쉽게. 그죠? 얘가 자, 그다음에 그 균열이 맞죠? 뭐 이 얘기하면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가지고 온도의 입장에서 자, 그 시공연도
안 좋아지는 거. 그죠? 맞죠? 안 좋아지. 시공력, 물이 그죠? 증발을 하니까 뭡니까? 잘 안 비벼지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맞죠? 블리딩은 제가 요 양은 쫙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요건 제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크리프. 그죠? 이 항상 물하고 온도 이런 거 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중성화. 얘도 오는 거죠. 치갑은요. 온도가 높으면 물이 증발을 하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치갑이 자 되는 거.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면서 꼭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 물하고 온도에 대한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자,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단원의 자, 막을 내립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122쪽에 챕터 4입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자,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 철근 콘크리트 이제 심화 과정에서,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문제풀이 이제 과정이 있는데 가서 쭉 보면은, 자, 조금 추가 또 하면은 뭐 충분히, 자, 우리 된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에서 자, 우리 뭡니까? 철골 구조에 대한 얘기를 보는 겁니다. 철골 구조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또 기본 과정에서도 신나게 했지만 여기서도 보면 두 문제, 세 문제라 그러는데 뭐 두 문제 정도 우리 항상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도 자, 우리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이제 요번 심화 과정에서는 쭉쭉 읽어가도 됩니다. 자, 거기 체크 포인트 밑에 보면은 철골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함께 현대 건축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다. 철골 구조는 목 구조와 같이 가늘고 긴 부재를 사용하는 무슨 식이에요? 가구식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 가구식이라는 말 여기서 자 되는 거. 그죠? 가늘고 긴 부재를 사용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특징에 대한 얘기를 자, 우리 보면은요. 자, 장점에서도 요거, 그죠? 1번. 강력한 구조로 큰 경관. 그죠? 아까도 경관 얘기했죠? 경관, 스팬, 간 사이 다 뭐야? 기둥과 기둥 사이. 자, 우리 큰 경관을 아까 하는 게 또 무슨 콘크리트에서 무슨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그죠? 얘가 프리텐전법, 포스트 텐전법이 있는데 얘가 그죠? 강도도 크고 균열도 적어서 또 뭐야? 부재의 단면을 작게 함으로써 중량이 가볍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 스팬 이런 거, 장 스팬을 해도 좋다. 얘도 가볍잖아요. 철골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철근 콘크리트 아까 얼마라고요? 2.4톤. 이런 거 왜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여기서 장점 다른 것들을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단점에서 1번에 그죠? 비내화적 이거. 자, 얘 뭡니까? 불에 녹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철골 구조는 외부를 뭘 해줘야 돼요? 피복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피복? 내화 피복을 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내가 피복하는 그 얘기하면 또 어떤 용어가 나와야 돼요? 열전도율이라는 거. 그죠? 이게 열전도가 안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얘기가 또 항상 내화성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슬기 쉬워서. 그죠? 이 세 붙이니까 이게 부식, 부패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녹막이 처리하는 거죠. 녹막이 처리해. 자, 우리 H형광, I형광 보면 다 빨간 거 칠해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광명단이 뭐예요? 녹막이 칠하는 거잖아요. 자, 됐습니다.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부재가 세장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좌골. 아까 또 어디서? 기둥에서. 기둥이나 철골 구조에서는 이 좌골이란 말 빠지면은 섭섭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섭섭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지문도 괜찮은 지문입니다. 접합점을, 자, 용접하는 거. 용접하면 강접합입니다. 이 이외에는 일체화로 보기 힘들다. 자, 요 말이 일체화로 힘들다. 요 말. 자, 그러니까 우리 철골 구조, 용접 빼고는 다 우리 무슨 접합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핀접합이라는 거예요. 핀접합. 그죠? 핀접합.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그죠? 총론에서 보면은, 자, 입체 트러스 구조.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입체 트러스트 구조가 했을 때 무슨 구조라고요? 핀접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 용접 빼고는 핀접합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자, 이제 이 용어들 많이 했지만 항상 이 용어들은 우리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게 건축이잖아요. 건축, 기계,
전기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럴까? 좀 그런가? 그래서 건축, 기계 이런 데서는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성. 자, 뭐였죠? 원상. 자,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소송은 자, 외력을 제거했는데도 쭉 늘어나는 거. 자, 이거잖아요. 이 얘기하면은요. 자, 이것도 우리 전번 다 했던 건데, 이 탄성하고 소송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얘기해요? 응력 변형률 선도라 그러잖아요. 응력 변 얘가 시그마 이런 거 우리 시그마 이런 거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돼요. 우리 지금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이걸 시그마라 그런다. 얘는 입시론이라 그래요. 얘가 응력입니다. 자, 얘는 변형률이에요. 응력 변형률 선도. 그죠? 이 얘기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탄성입니다. 탄자만 쓰고 어디 여기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쭉 엿가락처럼 늘어져요. 늘어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면 이제 파괴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얘기한 탄성 됐고요. 소송 됐어요. 연성은 뭡니까? 늘어나는 거. 쭉 늘어나는 거. 지금 그래서 자, 이 소송에서 파괴가 되기 전까지 쭉 늘어나는 게 얘가 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성. 전성도 늘어나는 성질하고 얘 사촌이에요. 연성하고 전성이. 둘이 사촌 간이에요. 얘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자, 얇은 판율에서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계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연전성이라 그래요. 요걸 같이 얘기해요. 항상. 따로도 얘기하지만 연성, 늘어나는 거고 전성은 뭐야? 얇게 펴지는 거예요. 다 어떻든 늘어나는 거 일종에서 연성, 전성 또는 전연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촌이야, 사촌. 아주 친한데도 아주 친해요. 자, 얘네들. 자, 그 다음에 인성하고 취성. 인성하고 취성이 또 이제 얘는 반대에서 인성, 취성. 인성 그래서 우리 인성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자, 질긴 성질이라 그래요. 껌같이 질긴 성질이라 그러는데 얘가 뭡니까? 취성이 뭐야? 깨지는 게 취성입니다. 깨지는 게 취성이니까 얘랑 반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인성은 질긴 성질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뭐라 그러냐면 깨지지 않는 성질. 안 깨지는 거. 이걸 갖다 인성이라 그럽니다. 얘 두 개는 반대입니다. 반대 개념이고 얘는 친구, 사촌 동생이고 사촌 형제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성이 뭐라고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얘는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긴 성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용어. 자, 그래서 이런 용어 시험 문제 자체가 나오지는 않죠. 우리 쪽에서는. 하지만 이런 용어들이 곳곳에 지문에서 나타날 때 그걸 딱딱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광표시법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 쪽 한 장을, 됐고요가 아니라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요. 그냥 우리 124쪽에 보면 그냥 참고로 보고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참고해서, 자, 우리 근데 H형광하고 I형광. 자, 보자고요. 이것도 전에 했지만, 자, 요게 H형광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H형광이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I형광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얘는 H형광은 이거나 그러니까 이 폭이나 이게 그죠? 이거나 거의 같아요. 이게 H형광이에요. 얘는 뭐야? I형광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H는 이게 H자지고 얘가 영어가 I자잖아요. I가 이렇게 되는데 수치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H형광은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얘나 똑같이 이렇게 얘는 그러니까 H를 이렇게 돌려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I자랑 똑같이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 뭡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A. 자, 요게 B.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이게 A, 얘가 B라 그러고요. 자, 요걸 갖다가 T1. 자, 요게 T2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라는 겁니다. 그게 형광 표시법이에요. 만약에 H형광이라 그러면 얘 두 개가 이렇게 되니까 보기 모르니까 표시를 해줍니다. H형광이면 H, I형광이면 I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선 긋고 그 다음에 A 요 사이즈 표시하고 그 다음에 B 표시하고 그 다음에 T1, T2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보고서 아, 요게 A의 치수구나, 요거의 치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용어, 자,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 날개 모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 프렌즈라 그럽니다. 프렌즈, 자, 용어. 자, 여기도 지금 프렌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얘는 우리 복부제, 외부라 그래요. 외부. 그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 표시하는 게 이렇게 용어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얘기지만 지금 뭡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해서 자, 우리 자, 1번 형광표시법. 자, 요거 한 번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의 재질 표시도요. 이것도 이때 한 번 나오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냥 SS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 아변이 뭐예요? 아변이 롤가. 우리 텔레비에서 볼까요? 우리 뭐 현장에 가서 못 보고. 쇠를 갖다가 그저 쇠물을 만들어 갖고 쇠를 시뻘겋게 만드는 거죠. 어떻든 말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굵기를 만들기 위해서 롤과 롤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기 그저 시뻘겋게 해서 그러면은 두꺼운 게 여길 지나면 얇은 요런 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온 걸 뭐라 그런다? 아변에 의한 강제. 그래서 아변 강제라는 거예요. 아변에 의해서. 그래서 아변이 뭐예요? 그러면은 롤과 롤 사이를 지나가게. 제가 이제 아변 얘기야. 이것도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아변 그러면은 자 뭐라 하지? 오징어퍼 만드는 거다. 난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징어퍼. 그죠? 오징어퍼 만들 때 오징어 쫙 두꺼운 오징어 넣으면은 얇게 나오잖아요. 쇠를 갖다가 시뻘건 거 갖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변이라고 해요. 요렇게 해서 만든 강제를 뭐라 그런다? 아변 강제라는 거예요. 그 아변 강제가 일반용으로 쓰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M이라 그래서 자, 요 최근에는요. 자, 요 SM도라고 쓰고요. SWS도 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더 많이 쓴다라고 봐도 돼요. SWS. 자, 이런 것도 그죠? 알아둬야 하는 거. 이건 알아두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SM, 얘가 뭐야?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입니다. 용접 잘 되는 쇠붙이에요. 근데 요게 뭡니까? 요게 웰딩이라는 게. 웰딩이 뭐예요? 용접을 갖다 영어로 웰딩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스틸 웰딩 스트럭처. 얘는 스틸 마린이에요. 마린. 이 마린이라는 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써있지만 하지 말자. 그래. 이건 너무 괜히 복잡하게 뭐 영어 설명하면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그다음에 요 SN까지요. 이거 이외에도 표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표시하는 게 우리 KS에. 예? 근데 요 세 가지만 저는 놓은 겁니다. 다른 기본서에는 또 보면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SN까지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자, SN이 뭐라 그래서 뉴예요, 뉴. 새로운 거. 자, 그래서 어떻든 얘는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됐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밀시트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나왔었죠. 21회 때 나왔잖아요. 품질 보증서를 자, 얘기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자고요. 요거 22회 때네요. 다시 한번 또 다 봤지만 또 보는 겁니다. 철골 구조의 장점, 단점에 관한 거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다. 그죠? 강제는 뭐에 비해서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콘크리트랑 아니면 뭐 조족식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얘는 쇠 붙이니까 균등하다. 그 다음에 강도가 쇠 붙이가 더 튼튼할 거 아닙니까? 강도가 커서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그죠? 자, 우리 그냥 해서 철근 콘크리트 그냥 우리 2.4톤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묵은이 있고요. 그죠?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가볍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나오죠. 장경관 구조물이나 고층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시공 정밀도가 요구되는 공사 기간이 요구돼요.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길다. 그죠? 짧죠? 왜? 철근 콘크리트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물이 들어가는 데는 물 때문에, 그죠? 응결, 경화, 그죠? 이런 거 되는 과정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짧다. 해설해 보면은 시공 효율이 매우 높으며 공사 기간이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짧다 이래야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고열에 약해서 내화 설계에 의한 내화 피복. 아까도 얘기했죠? 내화 피복을 해야 된다. 그냥 우리도 또 이게 또 이제 우리 철이잖아요. FE가 철인데 자, 얘 몇 도에서 놓을까요? 1539도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거 외우라 그러면 그렇겠죠?
외우고 있단 말이죠. 철, 세부치 또 공부한, 세부치의 또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금속가 형님들 아닙니까? 금속공학한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웃겠죠? 자식 웃기네 이럴 거야, 나한테. 1539. 포철 생각하면 되겠네. 포항제철 형님들.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그러고 고열이니까 온도가 높으면 우리 불나면 몇 도야? 무지하게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돼서 자 되고요. 그래서 내압 피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면 압축력에 대해서 좌우라기. 그죠? 좌우 얘기는 항상 세부치에서 나오고 어디서? 기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봤고요. 자, 시간이 좀 됐어요. 자, 그러니까 또 그 다음 거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어요. 자, 요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